안녕하세요. 퐁TV 퐁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그대로 숙지하고 계시면 절대 내 보증금, 내 재산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말씀드리는데요. 전세, 반전세,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가깝잖아요, 거의. 요새 특히나 빌라 전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나 전세가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있지만 실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의 모든 돈이 전세 임차인의 것인데요. 자,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딱 세 가지 간략하게 법률 용어 거의 없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법률 용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뭐 부동산이 알아서 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해주시고 계시죠. 확인설명서도 꼼꼼하게 다 읽어주시고, 그렇게 안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업무 정지를 쉽게 받습니다. 그런 걸 안 했을 시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들은 요새 그래도 굉장히, 제가 만난 공인중개사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오히려 더 덜렁거렸지.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잔금이 중요합니다. 계약 시에는 알아서 부동산이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직접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직접 거래, 원룸, 이거 월세, 전월세, 너무 간단하니까 건물주인들하고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도 등기부등본 사항은 먼저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먼저 다들 보여주시는데, 잔금할 때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대항력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길로부터 다음날, 그러니까 그날, 오늘 내가 오후에 오늘 전입신고를 확정일자를 했으면 그날 이 길 0시부터, 그러니까 오늘 밤 0시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소유권 이전 중에 주택이라든지 다른 근저당권 등기가 먼저 들어가면 등기에 대한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당일 바로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효력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이 임차인들이 깜빡할 수 있는 함정, 재산을 놓칠 수 있고 민사소송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지키세요. 첫 번째, 나단. 잔금 전에도 후에도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잔금 당일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꼭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오후에 늦게 잔금을 하고 났더니 벌써 동사무소, 주민센터라 그러죠. 문을 닫았어. 그러면 다음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게 되는데, 그럼 또 그 다음날로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나의 안타까운 재산을 깜빡 몇 년 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다 날릴 수가 있잖아요. 사기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부동산한테 미리 얘기를 해서, 이게 내가 다음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마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그때까지 확인을 해서 아무 권리관계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대출하고, 여기서 두 번째, 잔금을 그때 임대인한테 주라고, 두 번째, 특약 넣기. 임대차 계약서에 처음부터 특약을 넣어달라고 부동산에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건물주한테도 요청을 하고요. 그때 특약은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동안 등기 내용 변경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또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특약을 기재하는 겁니다. 이사를 못 들어가게 되면 또 그로부터 시간적인 손해로 집을 못 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특약까지 꼭 기재하세요. 그러면 거의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까 1번 예에서 만약에 금요일 저녁, 금요일 오후에 또 이사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잔금은 뭐 통장으로 넣어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그럴 때 통장으로 바로 임대인한테 넣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 특히 그러는데요. 스마트한 세상이다 보니까 저녁에 이사할 때라든지, 그리고 주말 저녁에, 또 주말에 이사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부동산한테 공인중개사 대표죠. 그분들한테 잔금을 위탁하시고 다음날, 그리고 또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후에 임대인에게 수령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합의하시면, 처음 계약하실 때부터, 그러면 깔끔한 선택입니다. 자, 계약서에 특약을 넣었어요.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확인하고 잔금 당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라. 자, 두 번째, 계약 쓸 때부터 특약을 넣으세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을 넣으세요. 유리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게끔 번거로워도 다 해주십니다. 사기꾼이 아니라면.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한테 잔금을 위탁하세요. 부동산들 현직 공인중개사들은 다 이제 보험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보험도 구상권이라고 해서 결국에 부동산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잔금을 위탁하면 문제되지 않는 부동산, 뭐 중개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각 구에,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정보센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그 인근에 합법적인 중개 없으면 다 깔끔하게 일을 해줍니다. 잘못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이용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거의 답니다. 특히 도봉구 안에서는 문제되는 부동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시면 잔금 위탁하시고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고 이러면 나중에 법원에 가실 일은 없습니다. 형사상 사기죄 고소하는 방법은 복잡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일이 없게끔 처음부터 방지하는 거고요. 가장 최대한 방송 짧게 하려고 제가 말이 조금 빨랐더라도 다시 보고 다시 보시면서 꼭 숙제하세요. 숙제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유명한 법원 중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너희가 지켜라, 이런 법인데, 이제 이렇게 효력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것은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많이 지적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선되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그리고 도봉구, 뭐 중랑구, 도봉구 안에서도 특히 방학동, 쌍문동, 도봉동, 언젠가는 곧 서울 안에 집값이, 주택 가격이 평준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 뭐 강남까지가 아니라 이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교육 환경이 좋고, 또 공기도 좋고, 문화생활이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서로서로 아끼고 범죄 없는 지역이 된다면 서울시 집값은 곧 어느 정도 평준화되고, 도봉구도 많은 이런 재산권 보호받고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퐁퐁이었습니다. 퐁퐁 감사합니다.